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 오늘 우리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1.1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887.48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4.12포인트가 오르면서 541.84포인트로 양시장 모두 산뜻하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세한 시황을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벤버냉킹 연준 의장 발언을 앞두고 오늘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서 약간의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오전장 중 외인가 기간에 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지수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발 훈풍 역시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중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가 크게 개선이 됐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전월 대비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중국발 훈풍 속에 오늘 지수 장중 1890선을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이 업종별로는 운수 장비, 자동차 쪽 흐름이 좋았고 삼성전자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21포인트의 상승 흐름 1890선에는 안착하지 못했고요. 1887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전일 막판 들어서면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오늘의 장 내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909억 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오늘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2,399억 원의 매수이 나타내면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 상승 강하게 견인해줬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는 3,261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전일 상승 흐름이 좋았던 코스닥 오늘 역시나 상승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역시나 쌍끌이 매수세, 수급이 풀리자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540선을 상회했던 이 코스닥 54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4포인트의 상승 흐름 보이며 541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역시나 전일에 이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됩니다. 기관 쪽에서 102억 원, 소폭이나마 외국인도 80억 원의 매수세에 가담을 해줬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165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 내놨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지난 2분기 우리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201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박스권 장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버냉킹 연준 의장의 이 목요일과 금요일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다소 짙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던 원달러 환율 2원의 상승세입니다. 1120원 10전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가 1.6%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32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동차 쪽 오늘 외국계 상승 흐름,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집니다. 현대차가 2%, 기아차가 1%, 현대모비스 역시 1%의 상승세 보였고요. 삼성생명이 1.89%, 오늘 주당 2,000원씩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상승 흐름입니다. 강보합권 28,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1%, 통신주는 개별적인 흐름 보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상승입니다. 1%의 상승 흐름 22만 3,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전일 5% 넘는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이 외인 매수세의 이틀째 강세 흐름인데 오늘 49,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홈쇼핑은 약세 흐름입니다. 반면 GS 홈쇼핑은 강보합권 흐름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동서가 1%의 상승 흐름입니다. 27,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이 하락 흐름, 이 포스코 ICT 약세 흐름입니다. 이어서 다음이 강보합권 83,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챙겨봅니다. 먼저 자동차주입니다. 외인 수급에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이 좀 나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 쪽에 2%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요. 현대모비스가 1%, 이 부품 쪽 만도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나 타이어 쪽 흐름이 굉장했는데요. 이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8%에 가까운 강세 흐름 24,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통신주 살펴봅니다. 이 방통위의 추징금 소식을 앞두고 오늘 통신주들은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난 쪽은 바로 LG U+입니다. 오늘 5%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고요. 반면 밀리는 쪽은 KT입니다.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오는 18일이면 방통위에서는 과잉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혼조 양상 보인 통신주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TX 그룹도 살펴봅니다. 이 STX 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밀리는 쪽은 STX입니다. 1%대의 하락으로 장마쳤고요. 이어서 STX 빼노션도 오늘 상승 흐름이 굉장했는데 막판 들어 밀립니다. 마이너스 1%. 반면 STX 조선해양은 5%대의 강세 유지하면서 3,50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살펴봅니다. 이 셀트리온의 강세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계 쪽에서의 매수세가 오늘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데요. 셀트리온이 3%, 이어서 메타바이오드가 3%, 바이오스페이스가 오늘 상승 흐름이 굉장했습니다. 5%에 가까운 강세에 7,59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LED 조명주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정부에서 전일 발표를 했죠. 내년부터는 백열 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정면 중단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LED 조명 관련주들 수혜를 좀 받는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필룩스와 우리조명주주는 1% 상승 흐름, 한솔테크닉스가 2%, 반면 밀리는 쪽은 동부라이텍과 금호전기, 루멘스는 1% 내외의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봅니다. 최근 급등세가 강하게 이어졌던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는데요. 반면 오늘은 조금 밀립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의 하락 흐름이 나타났고 여기에 간밤 테슬라가 14% 이상 급락하면서 이 영향 역시 부정적으로 투심이 되는 모습인데요. 삼성 SDI와 후성은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쳤고요. 그다음에 RNF가 2%, 에코프로가 1%,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조금 축소하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주 살펴봅니다. 자,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 개선 기대감의 상승 흐름 보입니다. 2%대의 상승 흐름이고요. 이어서 한샘이 2분기 실적 호조세의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하면서 3%의 강세 35,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영진약품이 지난 2분기 실적이 호전됐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날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7% 늘어난 42억 2,5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실적 호재 소식에 4%대의 강세에 1,7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봅니다. 오늘 하락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전일 있었던 2분기 어닝쇼크 여파가 오늘도 만만치 않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69,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호텔신라 살펴봅니다. 이 면세점과 관련해서 이 사업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이 오전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6%대의 강세 흐름 66,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네이처셀 살펴봅니다. 역시나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죠. 후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12%대의 급등 흐름 1,18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스미디어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장 첫날인데 장 출발은 상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모두 다 만회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나스미디어는 KT그룹 계열사로 국내 온라인 미디어의 미리 업체이기도 한데요. 오늘 나스미디어 주당 300원 오릅니다. 15,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짜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양시장 모두 산뜻한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는 경기지표 혼조, 벤 버너키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하며 오히려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금일 국내 증시는 6월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가 144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 대비 20.12% 급증했다는 소식으로 코스피는 1890포인트에 근접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우리 증시는 여느 증시보다도 오늘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줘서 상당히 좀 앞으로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될런가 하는 그런 의문을 좀 갖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오늘 분위기를 좀 당분간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주 후반까지는 좀 이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당분간 이러한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키는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연기금 자금 집행 관련 얘기 이런 등으로 해서 연기금의 자금도 크게 유입된 점도 긍정적인데 지난주 그 6월 FOMC 의사록 딱 일주일 전이죠.로부터 보면 지금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러면서 코스피도 이제 1900선에 근접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1900선은 트레일링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통산적으로 기업 실적에 심각한 훼손이 부재하다면 트레일링 PBR 1배는 지지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7월 중에 코스피가 1900선을 안착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주는 좀 그런 기업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게 삼성의 엔지니어링인데, KB금융도 전반적으로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이 두 대형 종목이 미칠 영향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실적 관련해서는 큰 기대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 연초 대비 한 12% 정도,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1개월 대비해서 한 8% 정도 크게 하락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 자체는 높지 않은데 다만 좀 중요한 사실은 그 국내 기업의 실적이 어찌됐든 전년 4분기를 저점으로 금년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가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걸로 보이고요. 근본 2분기 코스피 기업의 실적이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어찌됐든 점진적 개선 가능성은 더디더라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적 시즌에 돌입한 우리 증시에서 좀 관전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실적 시즌 도입했는데요. 사실 이번 주 일요일 날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고 이후에 엔화 약세가 다시 가속화되는 것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으면서 최근에 일본 증시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자민당이 성공해도 이번에 나올 이슈는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인세 인하, 소득세 신설 그리고 원전 재가동 이런 부분에 장기 성장 플랜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에서 엔화와 민감한 관계가 있는 거는 원전 재가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원전 가동률이 2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한 70% 수준까지 유지했던 것이 현재는 5%까지 크게 급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LNG와 석유 제품 수입이 급증했는데 이러한 급증해 있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가 크게 일어나면서 무역 수지는 오히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베노믹스의 약점이 되는데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가동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연립 내각의 한 층이 공명당도 이제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도 60% 가까이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참여연에서 성공을 해도 원전 재가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 만큼 향후에 그 선거 이후에 그 추가적인 엔화 약세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엔화의 추가 약세가 제한적일 경우에서는 국내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조선, 가정 등과 같이 엔화 약세에 민감한 업종이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물론 아베 정권이 이번에 참여연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내다보이긴 합니다만, 몇 주 전과 비교해서 그 지지율은 70에서 55%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하니까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상하원 발언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일주일 전에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이제 코스피 상승 흐름이 지속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버냉키 입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주 연준 의장의 발언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크게 완전히 다른 쪽의 얘기가 나오긴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중립도는 긍정적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발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의 김중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또 업종별 특징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의 수급과 업종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코스닥이 먼저 상승 시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먼저 상승한 이후에 코스피 쪽에서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후반에 기관들의 매수까지 가세가 되면서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했던 걸로 판단이 들고요.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6천 계약 이상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수의 유발 속에서 지수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지수가 상당히 혼조세를 보여줄 때 매수에 대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곳을 말씀을 드렸었죠.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이러한 구간과 전저점이 다시 한번 근접하는 1800선 이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1일 날이었죠. 7월 11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만기일 날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직전 고점을 뚫어주고 난 이후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총의 상위주들 위주로 한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되고, 만약에 종목 선정에, 업종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ETF를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현 구간의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번 주에 내일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전에 당적 완화 조기 축소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그런 멘트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물론 중국의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호조를 이유를 댔지만 더 큰 부분은 그러한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지수는 좀 추가적인 상승 부분 1920포인트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좀 이번 주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겠고, 그리고 대신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지수가 이제 1920포인트에 근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약간의 조정 구간을 대비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1920포인트 정도가 근접하는 시기가 된다면 조금은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일정 부분 조정을 좀 준비하는 그 구간을 또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1,100억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상당히 최근에 매수세 유입된 부분 좀 긍정적입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지금 6거래일 연속의 매수가 보여주고 있죠. 그날 만기일부터 해서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된 겁니다. 거기에 오늘 이제 기관의 매수도 유입이 됐고요. 업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외인들 민감주 위주로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운수장비 쪽, 자동차 쪽도 매수가 유입이 됐고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 일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한 특징주를 소개를 해드릴 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민감주로서 조선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기관의 매수도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쪽으로 그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전자 쪽도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여전히 2차전지 관련 쪽 삼성 SDI라든가 오늘 삼성전자도 매수가 당연히 유입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LED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포트에 좀 없는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동반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관련 화학 쪽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민감주들을 좀 중심으로 한 반등 구간이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가 1900선을 좀 넘어서는 그 구간까지도 반등이라는 계속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1900선에 대한 안착 과정을 다시 한번 좀 거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그리고 지속적인 매도의 기조를 보여주다가 최근 6거래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 기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 중소형주 부분, 성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기존의 매수의 그 외인들의 기조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강세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별로의 접근이 더 유리하다.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0포인트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별로의 그런 대응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ETF를 좀 활용을 해서 그 상승 부분에 대한 그 해지를 좀 하는 전략이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정리를 상세히 해봤고요. 오늘장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뭐 특징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 일전에 이날 음봉에 대해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자동차주들의 좀 조정 구간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음봉을 세게 맞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강하게 그 부분을 회복을 3거래일 만에 회복을 좀 시켰습니다. 오늘 거래 주체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강한 양봉의 주체가 바로 이제 외인들이 현대차를 강하게 최근에 매수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 기관까지도 매수가 유입이 됐고 연기금에서도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제 성장에 대한 산업은 아니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그런 수익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증설이라든가 신차 효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지만 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바이 전략으로 자동차주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수에 대한 부분과 좀 연동을 해서 그리고 엔화에 대한 흐름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마찬가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조선주죠. 삼성중공업이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실 길게 보면 뭐 조선주 지금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현대중공업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향후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수정 모멘텀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상반기 수주 금액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가까운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수주 모멘텀과 향후에 그런 하반기 업황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계속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최근에 지금 기관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죠.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인들의 수급도 매도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매수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저점은 찍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에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전자 자동차를 제외한 민감주 중에서 조선주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하나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장기간 동안 좋지 못했죠. 그 부분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과의 인수효과 이 부분이 아직 그 시너지 부분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또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PBR이 지금 0.5배, 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실적 부진에 대한 그 악재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현 구간에서는
그런 밸류적인 관점에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금 글로벌 미국에서의 금융주들의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물론 당연히 지금 저점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지주를 금융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융주 중에 탑픽으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두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까지 함께한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이명식 전문가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일까요?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산업정책, 업황 개선을 주목하자, 중국 정책 관련주의 주목을, 그리고 LG화학을 주목으로 꼽았고요. 자, 그리고 김선윤 대표께서는 코스피, 코스닥의 매수를 지속하자, 그리고 중형 실적주에 대한 매수를, 실적이 좋은 중형주에 관심을 당부하는군요.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를 종목으로 꼽아오셨습니다. 네, 먼저 산업정책, 업황 개선 종목을 말씀하신 이명식 전문가님. 네, 금일의 강한 상승 배경 요인에는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국내적인 경기 지표가 시장의 변수를 좌우하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산업업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종과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목을 받은 그러한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불가피하겠죠. 이후에 그러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사는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산업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산업 정책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철강, 기계, 화학 섹터, 특히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공급 과잉과 현재 중국이 본격적인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예전처럼 과거와 같은 경기 회복이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차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는 차세대 산업과 관련된 경제능력 있는 분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일자리 창출과 함께 투자와 함께 새로운 그러한 관련 종목군들이 속속 시장에 다시 한번 이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도 풍력 관련주인 현진 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용현 BM 이쪽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전히 2분기 중국 쪽에서 풍력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금일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풍력 관련주의 경우에는 체감적으로 실적 업황이 좋아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멘텀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 랠리가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의 매수를 지속하자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또 올라줬죠. 코스피 지수 일단 1800 깨지고 난 이후 딱 3일간 1800 아래 유지돼 있었고요. 그게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천천히 반등을 주기 시작을 해서 좀 빠졌다 올랐다 했지만 저도 다시 지금 1900포인트를 눈앞에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수급 상황 자체가 외인들 역시나 오늘까지 해서 5일 연속으로 좀 강하게 매수세 잡혀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같이 오늘 동반 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전장 장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매수세 비차익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좀 오늘 장 들어오길래 오늘 좀 장이 좀 심상치 않구나, 갈 수 있겠구나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중했던 것 같고, 확실하게 지금 프로그램조차 인식하고 있는 부분 싸다, 갈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심리적인 부분에 휘둘리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버냉키의 입보다는 좀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버냉키가 무슨 얘기를 할지, 하원이랑 상원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움직여주는지, 뭐 양쪽 하나 촉소 앞당길 수는 지금 크게 바로바로 앞당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미국 내에 나와 있는 지표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고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 또 실업률 개선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올해 안으로는 조금 양쪽 하나 촉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 미뤄질 가능성 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될 것입니다. 실적으로 장에 영향을 많이 안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듯이 뉴욕장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특히 나스닥 지수는 또 사상 최고가 찍고서 올라갔던 이런 모습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지표들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표 상황을 보면요, 너무 조금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서도 중국 지표에 너무 휘둘러버리고, 또 하나 미국 지표에 좀 휘둘리는 그런 현상이 조금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꾸준하게 좀 외인들의 매수세를 좀 믿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쇼커버링 물량이죠. 자, 팔았던 물량, 공매도 물량 갚아야 됩니다. 주식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 물량들 다시 매수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같이 동반 나와주고 있고요.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관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 기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부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포인트 자체가 1900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에 부분 빠질 때부터 시작해서요. 특히나 연기금은 올 초부터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특히 연기금에 매수하고 있는 포인트들 자체 1950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은 1900이고요. 그럼 1차적으로 1900포인트 정도까지는 누가 됐던 간에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제가 몇 주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기관의 물량을 외인이 받든지 아니면 외인이 추가적으로 좀 더 살짝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기관들이 좀 더 받아서 1950까지 끌어올릴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확실하게 지금은요, 사야 될 때입니다. 계속 이거 그냥 지켜보다간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하시면서 담아가시는 게 낫고요. 2분기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는 무조건 선택적인 전략 필요합니다.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이명수 전문가의 종목 선정법부터 듣겠습니다. 네, 금일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여파로 인해서 장 초반에 화학 철강 섹터 상당히 약보합권을 형성했었는데 장 막판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그러한 경기 정책과 지표에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의 산업 정책 변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 중심의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소재, 산업재 섹터, 즉 철강, 기계, 화학 섹터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거품 논란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소비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됐죠. 이러한 부분이 작년도 빠른 종목의 경우는 상반기, 늦은 종목의 경우에는 작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재 섹터가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금일 호텔 신라가 신고가를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배경 요인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 1분기 실적을 분기점을 해서 이러한 내수 관련주들의 그러한 실적이 희비가 엇갈리면서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간에 너무 반영되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전개되고 있죠. 이러한 틈새 시장 속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5년 전에는 단순한 테마, 모멘텀이었다면은 이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동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LED와 태양광 분야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보조금 정책
로 인해서 최근 2, 3년 동안 공급 과잉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1, 2년 동안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서 LED 부분과 태양광 부분에 있어 중소업체들이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않게 일본에서 이쪽 LED 분야, 특히 태양광 풍력 쪽에 막대한 투자를 했죠.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 2, 3년 동안 50기가와트까지 수요를 창출해내겠다. 그동안에 적어도 30기가와트면 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요였는데, 무려 한 70% 이상을 중국 내에서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단기 타이머로 끝나지 않고 길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실적 시즌과 함께 실적 모멘텀과 함께 기술력,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나,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일 전반적으로 동국제강도 한 2%대 상승했고요. 특히 화학 섹터, 내일 금호석유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약세 국면이 전개됐다가 금일 장 막판에 반등하고 있고, 삼성정밀화학도 뒤늦게 반등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풍력 부분의 경우에도 의외로 반등 모멘텀이 세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용연비엔이 상한가에 진입했고, 현진 소재도 10%대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인 대표님, 중형 실적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네요. 네. 최근에 조금 특히나 중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코스피 대비해서 먼저 조금 코스닥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어제 장에도 보여줬지만서도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자, 수급적으로 살펴봐도요. 코스닥을 살펴보자면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과 기관들 이틀 연속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7월 11일, 12일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었죠. 딱 하루만 제외하고서는 한 주간 내내 일주일 정도 이상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바로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분기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조금 코스닥 IT 업종들의 주가 상황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조금 오늘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모베이스모가 4% 정도, 아모텍 5%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UI 같은 경우도 5%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DAP 8% 정도, 이필름 10%,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IT 관련주들이 굉장히 낙폭이 과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면서 기관과 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특히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정말로 이 IT주, 지금 IT주들의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실적이 안 좋아서냐, 정말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이 좀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낙폭이 좀 가대했기 때문에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좀 옥석 가리기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미리미리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현재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3분기까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면 그 종목들은 무조건 3분기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요. 10월, 11월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오늘도 가져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 종목 좀 말씀드리면서 조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두 분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장 상황이 오늘 좀 좋게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종목 선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LG화학을 말씀하시는데 재추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AS를 간단히 듣고 추천 사유를 쭉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금일 의외로 조정 폭이 얕게 마무리되고 반등 모멘텀이 나타났는데, 역시 중국 모멘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좀 정체된 그러한 펀더멘탈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탈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의 경우에는 4,700억 정도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화학 섹터의 경우에 부진한 부분을 정보 소재 부분이 만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9월 달을 중심축으로 해서
LG전자에서 그 G2 신제품을 출시를 하죠. 특히 구글과 그 모토로라가 현재 뭐 모토 X라는 그러한 그 보급형 스마트폰을 또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IT 그 글로벌 기업들의 그 모바일과 관련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적어도 IT 섹터에 이러한 그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부분에 있어 2차 전지 분야의 그 성장성 여기에 중점을 둬야겠고요. 단기적으로 뭐 그 에너지 정치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 지원 이러한 것들은 정부 정책이 입안이 되고, 그 다음에 규제가 완화됐죠. 그 다음에 시장이 창출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여기에 그 키포인트인데, 이미 앞서 언급드린 대로 LED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이쪽 모든 분야에 있어 어느 분야가 치고 나갈지 모르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방의 감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덤으로 성장 요인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의 펀드멘탈은 최악의 상황에서 탈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금일 조정을 보였는데 27만 원대 전후에서는 조정 폭이 미미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대로 일단은 27만 원대에서 종가가 마무리됐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 오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7만 원대 전후로 해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29만 원과 30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둔 만큼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 탄력 자체는 여전하므로 꾸준한 보유를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은 캠트로닉스를 김선희 대표님이 설명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캠트로닉스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1,800억입니다. 자, 정말로 고민 많이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매수를 하시길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해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급형 스마트폰을 이제 애플이 내놓으니까 같이 조금 따라서 이제 내놓잖아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실 찍어내고 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 갤럭시 S4 미니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보급형이죠. 그런 모양들의 스마트폰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씬글라스라는 제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삼성 측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OLED 시각 시장에 또 진출해서 또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매출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종목이 1분기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줬었는데 사실상 이 실적들이 이렇습니다. 삼성의 조금 벤더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실적이 너무 좋으면은 물량 공급을 잘 안 해주는 그런 식의 약간의 조금 횡포랄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적을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전형적인 코스닥 기업들이요.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그 매출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손익 부분이 조금 영업이익 부분이 약간 좀 저조했다는 거. 그렇다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2분기 때 그 실적이 고스란히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2분기 때도 너무 많이 나온다면 또 3분기 때로 밀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2만 원대 아래까지 내려갔던 주가 흐름이 다시 2만 3천 원대까지 지금 2만 2,900원까지 오늘 튀어 올라갑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일주일 만에 굉장히 10%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살펴봐도 캠트로닉스의 수급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수급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수급 자체는 기관들이 퍼펙트하게 지금 6일 연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의 매도세가 좀 짙었는데 개인의 매도세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종목이 지금 올해 실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면서 전고점을 분명히 뚫고 갈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을 주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상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서도 3분기 실적 역시 대박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보시면 되고
갤럭시 S4 미니가 언제 나옵니까? 보급폰들이 또 연말에 쏟아져 나오죠. 애플도 연말 출시하고 삼성은 조금 빠르게 9월, 10월경에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매출 3분기에서 4분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목표 가져서는 저는 이 종목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지만서도 그래도 좀 양심상 26,0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손절가를 굳이 잡고 싶지는 않은데요. 손절가 그래도 잡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121선에 해당하는 21,000원으로 지금 가격에서 한 7, 8% 빠져야 되는데요. 21,000원 좀 대응하신다면은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좀 더 이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이 좋은 3분기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최소한더러 3, 4개월 정도는 가져가는 조금 종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3주간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투자해서 갖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 AS인데요. 김소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N소프트 요즘 흐름이 괜찮습니다. 벌써 3%대 네, 수익인데요. 자, 2주 동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좀 종목 바꿨죠. 자, N소프트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지금 바로 전 고점 라인에서 횡보를 좀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N소프트의 실적입니다. 2분기 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리니지 1 새로운 서버를 오픈했습니다. 6월 달에요. 커츠라는 서버를 오픈했는데 얼마 전 동시 접속자 수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이니까요. 9,000명이 넘었답니다. 실질적으로 결제를 해서 게임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조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 또 이번에 사상 최대치 리니지 1 실적을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중국 쪽에 나가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과 어떤 다른 게임들, 유럽 쪽에 진출해 있는 길드와 같은 게임들 빠르게 매출 증가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2분기 때 다 보여줄 거고요. 3분기 때 추가적인 매출이 좀 발생을 해주면서 환상적인 주가 흐름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 종목을요 정말 안 팔 겁니다. 안 팔 거고요. 20만 원까지 가져가십시오. 계속 홀딩 하시고요.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20만 원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수급도 굉장히 이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수급 지금 보십시오. 외인들이 지금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7월 달부터 계속 샀고요. 기관들 다시 동반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4일 연속 동반 순매수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안 갑니다. 안 가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한번 굉장히 크게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튀어오를 테니까 제발 좀 갖고 있어 주십시오. 아주 그냥 강한 자신감을 표현해 주셨으니까요. N소프트 김소연 대표님을 믿고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쭉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 김선인 대표 두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이번 주 딱 중반 장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줘서 반갑습니다. 목금 아마 내친구에 좀 더 달려주지 않을까요? 기대감 갖고 내일 다시 한번 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